여기죠. 컬렉션인데, 컬렉션은 이렇게 이미 많이 써보셨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 어레이 리스트, 큐, 스택, 해시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주로 이거 많이 쓰셨죠.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메이저 하면서 스택을 쓰셨나요? 그죠? 메이저를 C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볼까요? 단순히 바꾸는 작업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리팩토링 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메이저를 C샵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번 주 고개를 흔들어요. 네. 벌써 그 메이저에 대한 논리는 머릿속에 다 잡혀 있잖아. 그럼 그거를 구현해 보는 게, 또 구조를 다시 잡아보는 게 프로그래밍 연습엔 좋죠. 사실은 논리부터 생각해야 되지만 논리부터 쭉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미 머릿속에 논리가 다 서 있는 놈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서 이거를 뭐 클래스로 분해할 수는 없을까? 이걸 여기서 다 해야 될까? 그래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협력 관계로, 혹은 상속이나 뭐 이런 걸, 혹은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숙제, 메이저 C샵, C샵 메이저를 만드세요. 네? 그 저번에 게임 프로젝트 했던 거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지어 C샵에서는 스택도 있고 큐도 있고 뭐 어레이 리스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스택 만들어 쓰던 거를 그냥 여기서는 이거 갖다 쓰시면 돼요. 이 객체 갖다 쓰시면 돼요. 컬렉션 객체. 그죠? 좀 더 간결해질 거예요. 해봅시다. 네?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레이 좀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배열더 컬렉션 자료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레이 컬렉션이고, 이 어레이라는 놈이 어레이나 어레이 리스트, 큐, 스택을 보시면은 다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요. I clonable, I list, I collection, I enumerable 이런 것들. 근데 앞에 I가 다 붙었죠. 이게 클래스라는 이게 인터페이스라는 얘기. 인터페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니까 다중 상속처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가능한 한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레이는 I clonable, I list, I collection, I enumerable을 구현한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나머지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스택, 큐, 해시 테이블도 같은 이제 자료 구조를, 그러니까 같은 인터페이스를 이제 물려받았어요. 내려받았어요. 그렇죠?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하고 거의 같아요. 같은데 배열하고의 차이점은 크기 지정을 안 해도 된다. 용량이 지 마음대로 늘어났다가 줄었다 한다라는 거. 그게 배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접근하는 방법은 배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ew array 리스트에서 집어넣을 때는 list.add 해서 쭉 집어넣고, 그 다음 이거를 인덱스를 걸어서 인덱스 배열처럼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이렇게 하나 보고 갑시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리스트 I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using list라는 예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포이치 가지고 쭉 접근하는 그런 예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게 어레이 리스트는 앞에서 여기에 뭘 집어넣냐 하면은 다
숫자들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1에서부터 0에서부터 4까지의 값을 집어넣었죠. 쭉 집어넣다가 이 밑에서 뭘 집어넣냐 하면은 문자열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출력해 보면은 0, 1, 2, 3,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 D, E, F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레이 리스트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어레이 리스트는 앞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쓰던 어레이 리스트는 여기에 이게 붙어 있었어. 꺽쇠가 붙어 있었을 거예요. 플로트 타입 혹은 인테저 타입. 그래서 그레이드북 할 때 우리 어레이 리스트 썼지만 그때는 플로트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만들었었죠. 근데 얘는 그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구태여 명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언된 어레이 리스트는 뭐를 집어넣냐 하면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요. 오브젝트는 뭐였죠? C샵의 모든 타입의 선조가 뭐였어요? 모든 클래스의 선조, 모든 타입의 선조가 오브젝트였죠. 그죠? 그래서 인테저도 오브젝트고 플로트도 오브젝트고 문자열도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정수를 넣어도 되고 플로트를 넣어도 되고 문자열을 넣어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넣으면은 되게 편한데 꺼내 쓰고 집어넣고 이렇게 꺼내 쓰고 하기가 되게 편한데 타입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요새 컴퓨터가 빨라져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C샵을 느리게 하는 결정적인 작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브젝트는 뭡니까? 객체입니까? 이렇게 값 타입입니까?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밸류 타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 오브젝트의 정의는 클래스로 돼 있어요. 그죠? 클래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수를 클래스에 집어넣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정수를 값을 객체화를 해야죠. 그죠? 객체 타입으로 둘러싸야 돼요. 그래서 힙에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스택에 있는 걸 객체 타입으로 둘러싸서 힙에 넣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참조할 때마다 꺼내올 때마다 그 힙에 있는 거를 다시 언박싱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값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이 여기로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사용하는 거 이걸 박싱, 언박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한 로드예요. 그래서 이 타입의 어레이 리스트를 쓰면은 일단은 이게 처리하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속도는 느려요. 근데 내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들이 다 정수다. 그죠?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를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다가 꺽쇠에서 인테저라고 선언해 놓고 사용하는 게 그때는 박싱, 언박싱을 안 해요.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다 인테저니까 그냥 값으로 다 처리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유연성을 위해서 제너릭 타입이 나온 거기도 하지만 뒤에서 11장에서 공부할 제너릭 타입이 나온 거기도 하지만 속도의 문제 때문에 언박싱을 안 하기 위해서 제너릭 타입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레이 리스트고 그 다음에 Q는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 혹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거 뭐죠?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건가? 네? 여기서는 뒤에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제너럴한 일반적인 Q의 정의는 이렇게 입구와 출구가 구분되어 있는 거. 그죠? 선형적인 어떤 자료구조. 근데 입구와 출구가 구분되어 있는 거. 그걸 다 Q라 그러죠. 근데 C샵에서는 뒤에서 집어넣고 뒤로 해서 쭉쭉쭉 밀어넣고 앞에서 튀어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나 봐요. 그래서 1을 맨 먼저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죠? 1, 2, 3, 그 다음 4가 들어가고 또 5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DQ를 하면은 뭐부터 나오겠어요? NQ는 집어넣는 연산. DQ는 꺼내는 거죠. 그죠? 꺼내면 뭐부터 튀어나올까요? 그렇죠. 1부터 튀어나오죠. 그죠? 1부터 집어넣었으면 1부터 튀어나오죠. 그러면 1 튀어나오고 2 튀어나오고 3 튀어나오고 이런 식이 될 거다. Q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래서 생기긴 생겼는데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들어가고 나가는 데가 똑같은 거. 그게 스택이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가 하나니까 일로 집어넣고 그다음 끄집어낼 때도 일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구조를 가지는 게 스택이다. 그래서 스택에 대해서 푸시, 그다음 스택에 대한 팝, 푸시 팝 이제 다 아시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택입니다. 나중에 돌려보고 해시 테이블은 뭐예요? 해싱이 뭡니까? 해싱. 우리가 배열을 접근할 때, 메모리 접근하거나 배열을 접근할 때는 번지 혹은 인덱스를 쓰죠. 그죠? 몇 번째라는 걸 쓰죠. 5번째, 10번째 이런 값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데 해시는 이제 키를 가지고 어떤 메모리를 접근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기법이 해싱이에요. 해싱이라는 건 잘게 쪼갠다 뭐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 가지고 뭐 학번을 찾겠다. 그럼 이름이 홍길동 강감찬 있겠죠. 홍길동 강감찬 뭐 이런 게 문자열일 거 아니에요. 그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고 조작해서 이렇게 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숫자 값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강감찬을 뭐 예를 들어서 강감찬이라 그러지 맙시다. 뭐 이렇게 장군님. 그러니까 이런 ABC라는 키가 있다. 이 문자에 이 이름이 뭐죠? 이거를 숫자로 표현을 해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이거 아스키 코드를 쭉 합쳐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31, 32, 33. 그래서 이게 그냥 숫자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건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저장 공간이 100개다. 그럼 이 100개의 저장 공간이 0에서부터 99까지로 구분되겠죠. 이 사이의 값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거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313에다 이걸 반씩 나눠봐요. 반씩 나눠서 뭐 2, 3, 3 한 다음에 더해봐요. 그러면은 뭐 6, 4, 5 뭐 이렇게 그죠? 이거를 뭐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거를 그냥 떼버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해싱은 어떤 값을 그게 이름이 됐든 학번이 됐든 뭐가 됐든 ISBN 넘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범위 내의 값으로 쪼개나가는 바꿔나가는 그런 기법을 다 해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은 ABC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46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떼버렸다 그러면. 그죠? 그럼 이 ABC에 해당되는 위치가 어디가 되냐? 여기 46번지가 이거를 누가 가리킨다? ABC가 가리키게 되는 거죠. ABD면 아마 47쯤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키 값을 주소 값으로 바꾸는 현상. 근데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게 뭐 문자를 숫자로 바꾸고 그다음 숫자를 접기도 하고 폴딩도 하고 또 나머지 연산도 취하고 또 제곱도 취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ABC나 혹은 뭐 A, B, B, CC나 다 그렇죠? 같은 자리를 가리킬 수 있거든요. 얘도 46이 되고 얘도 46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기는 이 경우가 상당히 해싱에서는 안 좋은 경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숫자들을 쪼개서 가능한 한 안 겹치게 만들어 보겠다. 그게 해싱의 목표인 거죠. 그런 자료 구조로 만들어진 게 해시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키 가지고 값을 저장할 수 있게 하겠다. 키 가지고 메모리를 혹은 이 배열을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해싱이다. 해시 테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시 테이블은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거고 키 가지고 이제 특정 값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료 구조가 해시 테이블이다. 이걸 자바에서 뭐라 그랬죠? 해시맵. 그래서 해시맵 그랬고 또 맵이라 그랬죠. 그죠? 맵이라 그랬죠. 이게 해시 테이블입니다. 또 이따가 한번 돌려보시고
컬렉션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배열을 갖고 초기를 해요. 배열을 갖고 초기를 하는데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없어도 초기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나 선언해 놓고 그다음 어레이 리스트 스택 큐를 이 배열 갖고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근데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고 해시 테이블도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키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식으로. 하나, 둘, 셋. 이게 키인 거예요. 이게 주소인 거예요. 인덱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번지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 그죠? 근데 내용 가지고 접근하는 게 사람한테는 더 이렇게 편하죠. 합당하죠. 철수네 집, 영희네 집에, 철수네 집에 아빠 이름, 영희네 집에 아빠 이름,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37번지 아빠 이름, 뭐 54번지 아빠 이름, 이거보다. 그래서 해시맵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방법이고, 인덱서는 이 컬렉션들을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 인덱서예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덱서는 getset을 가지는 저거 뭐죠? 프로퍼티 타입으로 선언을 하는데 프로퍼티 타입인데 이놈의 이름이 this예요, 그냥. 그러니까 객체 선언에 이 this라는 놈이 있으면 이 객체를 뭘로 이렇게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인테자에서 인테자 인덱스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배열에다가 그러니까 이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현재 객체의 크기보다 더 커지면은 그때 객체를 리사이즈하는 그러니까 늘리는 작업을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제가 이건 예제 잠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마이리스트라는 그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이리스트는 이게 생성자죠. 생성자가 크기가 3인 이렇게 어레이의 크기를 3으로 이렇게 초기화 시켜 놓은 거예요. 초기화 시켜 놓고, 그 다음 this라는 이렇게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getter, setter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냐면은 마이리스트를 선언을 해서 그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 실행시켜 보면은 이게 크기가 3이잖아요. 3개까지만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건 0에서부터 4까지 5개를 집어넣죠. 그럼 0, 1, 2까지는 잘 들어가는데 3이 들어갈 때 뭐가 일어난다? 여기에 걸리는 거죠. 세트에 걸리는 거죠. 그죠? 인덱스가 어레이의 크기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면 세트에 걸리고 세트에 걸려서 어레이에 대한 리사이즈가 하나 더 늘리는 걸로 현재 인덱스 플러스 1만큼 늘리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리는 작업을 3을 집어넣을 때 크기를 하나 더 늘리고 또 4를 집어넣을 때 크기를 하나 더 늘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트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덱싱만 하려면 이건 없어도 돼요. 그냥 셋 이렇게만 돼 있어도 돼. getter, set만 가져도 돼. 이것만 있으면 돼. this 인테자 인덱스. 그죠? 요거만 프로퍼티로 하나 선언해 놓으면은 그거를 배열처럼 접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덱서다라는 거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객체를 포이치가 가능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쓰는 컬렉션 객체들은 다 포이치가 가능해요. 포이치 문으로 반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객체를 하나 선언했는데 이 객체를 포이치로 접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객체에 뭘 구현을 하면 되냐 하면 iEnumerable하고 iEnumerator를 임플리멘트 해주면 돼.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구현을 해야지 그 객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포이치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인덱스를 만들었어도 인덱스 만들면 포문으로는 접근할 수 있죠. 객체를 이제 포문으로는 접근할 수 있겠죠. 인덱스가 있으니까. 근데 포이치문은
접근이 안 돼요. 포이치문은 이제 그 객체가 그 클래스가 enumerable enumerator를 임플리멘트 해야지, 구현을 해야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enumerable은 뭐 get enumerator라는 메소드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 이거 구현할 때는 yield return, 그러니까 요 get enumerator라는 이 메소드를 네 클래스에서 구현을 해라,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enumerator를 구현한다라는 얘기는 move, next, reset, 그다음에 current를 네가 구현을 해라. 내가 접근해야 될 게,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뭔지 나는 모르니까 그걸 하나씩 꺼내오는 것도 네가 구현하고,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것도 네가 구현하고, 현재 거를 리턴하는 것도 네가 구현해라. 그러면 내가 포이치로 그걸 접근할 수 있게 해줄게. 그 정도인 게.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실습 시간에 돌려보면 되겠죠? 오늘 없나요? 그렇군요. 그럼 진도가 늦어지는데, 이거는 한번 돌려보고 싶죠, 그죠? 실제로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지 이해가 되니까, 소스를 봐야 이해가 되니까 소스를 한번 봅시다. yield 먼저 한번 볼까요? 자, myEnumerator라는 클래스가 있나 보죠, 그죠? 메인, 그러니까 소스 볼 때 메인부터 보세요. 메인에서 하는 일은 myEnumerator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오브젝트를,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 그 오브젝트를 뭐처럼 컬렉션 객체처럼 접근을 하네요. 포이치 가지고, 그죠? 이 오브젝트를, 즉 myEnumerator를 포이치로 접근하려면은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 얘가 myEnumerator가 iEnumerable하고 iEnumerator를 임플리멘트 해야 된다. 그래서 myEnumerator 가보시면은 이건 그냥 이건 돌지는 않는 예제입니다. 현재 이거는 myEnumerator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객체고 클래스고, 그 다음에 myEnumerator가 뭘 물려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물려받아야 되고, 이걸 물려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iEnumerator가 가지는 메소드들, move, next, reset, current, 이거를 내가 구현을 안 했으니까 지금 오리가 뜨는 거고, 요거에 대한 오리가 뜨는 거고, enumerable은 get enumerator를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get enumerator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얘는, 그죠? 오리가 안 뜨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get enumerator가 하는 일만 보여주는 겁니다. 샘플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치실 필요 없어요. 안 치셔도 돼요. get enumerator 보시면은 얘가 하는 일이 return number 0, return number 1, return number 2 이걸 하죠. 프로그램이 돌다가 return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return하고 끝나죠. 함수 끝내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yield return은? yield return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죠? 얘가 지금 넘버스 4개를 갖고 있죠. 처음에 get enumerator 하면은 첫 번째 값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et enumerator 하면은 그때는 두 번째 값을 던져주는 거고, 또 get enumerator 하면 세 번째 값을 던져주는 거고, 또 get enumerator 하면은 더 이상은 안 던져줘요. 여기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그냥 네 번째 값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값이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yield return이 하는 일이 뭐다? 여러 개의 값을 순차적으로 던져주는 역할. 그걸 yield return이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대로 된 예제가 책에 보시면은 이뉴머러블, 그죠? 이뉴머러블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메인부터 볼게요. 메인 볼게요. 메인에서 이제 마찬가지 마이리스트 타입으로 리스트 하나 만들었고, 여기 앞에 그 예제는 제대로 도는 예제는 아니고, 마이리스트 타입으로 리스트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 거기서 하나씩 끄집어서 출력해 본 거예요. 실행해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그죠? 0, 1, 2, 3, 4 이렇게 잘 돌죠. 잘 출력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마이리스트 한번 가봅시다. 마이리스트가 이렇게 생긴 클래스입니다. 그죠? 이놈은 배열을 원소로 가질 수 있고, 배열을 멤버로 갖고 있고, 그 다음 초기 포지션은 -1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마이리스트가 iEnumerable이랑 iEnumerate를 임플리멘트 한 거예요. 임플리멘트 했고, 생성자에서 초기 크기를 3으로 잡아 놓네요. 3개까지 저장할 수 있게, 그죠? 그 다음에 포문으로 접근할 수 있기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덱서를 만들었어요. this integer index 하면은 이제 마이리스트 타입을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열처럼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서를 만들었고, getter, setter를 이렇게 두면 됩니다. getter는 특별히 하는 일 없고, 인덱스가 오면 그거에 해당되는 값을 리턴하는 것하고, setter는 만약에 현재 크기보다, 현재의 배열 크기보다 더 큰 곳에 저장하려고 하면은 배열을 잡아 늘리는 일을 하는 거죠. 잡아 늘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열을 늘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값을 저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Enumerator가 구현해야 될 게 current, move next, reset이에요. 이 세 개를 어떻게, current는 현재 데이터를 리턴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current는 뭐랬어요? 어레이의 현재 포지션에 있는 걸 리턴한 거죠. 포지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을, 이렇게 배열 내에서, 이 배열 내에서 현재 위치를 지정하는 게 이제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포지션이 -1인 거고, 리턴할 게 없는 거고, 한 개 들어가 있으면 포지션이 1로 증가할 거예요. 0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어레이의 0번째, 그러면 현재 들어가 있는 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return array 포지션 했는데 이걸 get 이렇게 둘러쌌네요. 그죠? 봅시다. 또 move next는 뭐겠어요? 현재 위치에서 한 칸 뒤로 가라, 뭐 이거겠죠. 그래서 포지션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키는 현상. 이게 move next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이제 리턴하는 건데, 이제 리턴하기 전에 array length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리턴하는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포지션의 array length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이 조건문 때문에 커질 일은 없어요. 그죠? 이미 한번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지션의 array length 빼기 1보다, 그러니까 끝까지 와보면은 리셋 시켜서 어떻게 포지션을 맨 앞으로 돌려버리죠. 그래서 커질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내보내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셋은 이제 포지션을 맨 앞으로 돌리는 거고, get enumerator는 아까는 yield return을 그냥 쭉 나열했는데, 그 나열하는 그냥 이렇게 랭스만큼 반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이리스트를 인덱스 가지고 배열처럼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이치 가지고 하나하나 끄집어 와서 접근할 수도 있고, 끄집어 오는 게 현재 위치가 있어야 될 거고,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걸 끄집어 올 거고, 또 다음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맨 끝에 도달하면 맨 앞으로 올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저거죠.
일드 리턴이고 그 다음에 무브 넥스트고 커렌트고 혹은 되돌아오는 거 리셋이고 그런 것들을 네가 구현해 놓으면은 포이치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 한번 만들어서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구나 하고 이제 잠시 적어 놓으셔도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포이치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사용됐다. 그 정도만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 해봅시다. (366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넘어갑시다. i리스트가 i 이뉴머러블, i 이뉴머레이터 상속 받잖아요. 그죠? 책에서 i 이뉴머러블에 저기 뭐였죠? 일드 리턴. get 이뉴머레이터를 구현하면 된다 그랬지만 또 한 번씩 들여다 보세요. Alt F12 눌러 보면은 인터페이스 i 이뉴머러블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죠? 설명들이 이렇게 코멘트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서 하세요. i 이뉴머러블 그다음 i 이뉴머레이터도 보시면서 current라는 메소드, move next, reset 이런 것들. 딴 거 없죠? 인터페이스 선언은 단순하죠? i 이뉴머레이터는 current와 move next, reset 이렇게밖에 없네요. 근데 current에 get 똔똔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getter를 current에 대해서 getter를 구현해라. 그래서 앞에서 요 예제에서 current에 대해서는 getter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함수가 구현이 된 겁니다. getter로 구현이 된 겁니다. current는 현재 위치에 있는 요소를 가져오는 거고 이놈은 뭐를 리턴한다? 오브젝트를 리턴한다. move next는 다음 요소로 이동하고 다음 요소로 제대로 이동했으면 추려가 반환되고 그 다음에 끝을 지난 경우에는 false가 리턴된다. 그 다음에 move next는 첫 번째 요소의 초기 위치로 이제 이동, 열거자를 이제 그 포인터로 이동하는 거. 그죠? 리셋이죠. 리셋이 그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